시끄러워. 자, 보겠습니다. 자, 16세기 때, 저기 봐요. 우리 언니랑 같이 있으면은, 자, 볼게요. 요게 무슨 쓰야?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있었죠? 1분 복습.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자, 키워드가 뭐예요? 사회랑 종교가 개판이니까 사회 종교 비판이었지 종교개혁은 아니야. 종교개혁은 뭐야? 종교를 확 바꾸자. 비판은 뭐야? 좀 고치자죠. 그럼 해볼게. 일단 봐봐. 여기. 무슨 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첫째, 기억나요? 브리허리라는 아주 위대한 화가가 나와서 주로 주제가 뭐야? 농민의 춤, 농민의 결혼식, 꼬마아이들. 일종의 우리 조선 후기에 뭐랑 비슷한 사람이야. 서민을 그렸던 무슨 동? 김원도.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가 대단해요. 누가 나오느냐? 반 무스크 형제, 반 에이크 형제가 나와서 여러분 기름을 넣어가지고 지금의 서양화를 이제 만든 사람이죠. 게다가 요때 네덜란드에 에라 스미스라는 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로 무슨 예찬, 우신 예찬을 써가지고 카톨릭에 비판했죠. 근데 이분은 종교개혁이 아니야. 카톨릭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좀 고치자. 그 정도예요. 됐고.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자, 이 당시 영국에서는 누가 등장하느냐? 셰익스피어가 등장해서 여러분 니네 다 알죠? 맛있는 스팸 햄이 아니라 햄릿. 그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가 남자죠. 얘가 키가 180, 줄리엣이 173이었대. 근데 줄리엣이 문제가 뭐냐면은 모기가 물려서 이렇게 막 잡다가 죽었대요. 자, 그러면은 니네 영국에서는 모든 귀족 측은 프랑스어나 라틴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영어로 쓰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 전 세계 영어 쓰이는 거를 만든 기초가 되는 게 누구야? 햄릿이야. 햄릿이 없었으면요 지금의 영어가 없는 거야. 이해되겠죠? 햄릿이래. 자,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게임페인이야, 스페인이야. 스페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에스파냐라 그러죠. 여기서는 다 알 거야. 무슨 테스?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니네 어렸을 때 한 번쯤 봤죠? 무슨 호텔? 돈키호테라는 풍자 소설을 쓰는데 이거 어떤 말로 써요? 스페인 언어로 써. 그러면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그 세르반테스는 그 당시 유행하던 뭐 라틴어나 국제 용어인 라틴어나 프랑스 언어가 아니라 자국의 언어로 글을 쓴 거지.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이 완성된 것도 누구 덕분이야? 완성이라기보다도 스페인의 완성 틀을 만든 게 세르반테스. 무슨 호텔? 돈키호테. 그 다음에 영어가 완성되는데 밑거름 셰익스피어야. 이걸 우리가 국민문학 내지는 뭐라 그래요? 자국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자국문학을 처음으로 시작한 거는 이탈리아 단테의 신곡인데 그렇게는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죠? 자, 무슨 란드? 홀란드라는 미안해. 홀란드 맞나? 홀바인. 자, 헷갈리네. 홀바인이라는 화가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주로 무슨 화를 잘 그려요? 인물화 그래서 에라스미스. 그 다음에 뭐야? 헨리 8세의 그림을 그렸다. 지난주 이거 한 30분 딱 한 거잖아. 근데 나올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는 게 누가 많이 나와요? 누구? 에라스미스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에라스미스의 우신 예찬이 아마 책이 언제냐면은 1510년쯤 쓰였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런데 봐봐. 그런데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재밌죠? 자, 빠방빠방빠방빠방빵. 자, 그러면은 무조건 외우지 말고 왜? Why? 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먼저 발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니 해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예술가들이 등장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탈리아는 지중해 무역으로 떼돈을 벌어서 이미 14세기 때 화가라든가 건축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배웠어. 15세기 여러분 드디어 무슨 항로 개척이 돼요? 신항로 개척이 되면서 제일 먼저 부자가 된 게 포르투갈. 그 다음에 무슨 판이야? 에스파냐. 여기서 막 돈이 뻗어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애들이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돈이 많으니까 양털을 팔자. 네덜란드에다가 양털을 팔아서 옷을 팔고. 여러분 갑자기 알프스 이북의 애들이 굉장히 부자가 돼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데 다 부자가 되면 좋은데 사실상 무슨 격차가 커져? 일부 격차가 커지죠. 빈부격차. 게다가 부자가 되니까 누구도 신났어. 일부 신부님들이 돈 맛을 본 거죠. 그러면 봐봐. 내가 예를 들면 나쁜 신부님인데 한 달에 5만 원 있으면은 크게 나쁜 짓을 못해. 근데 나쁜 신부님인데 갑자기 한 5억 들어오봐.
별 사치를 다 부리겠죠. 그러면은 다 같이 가난하면 그냥 티가 안 나는데 이때 여러분 15, 16세기 때 갑자기 북유럽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게 알프스 이북에서도 빈부차가 나오고 사회 문제가 터지고 또 특히 뭐야? 자, 신부님들이 락앤롤이야 타락이야? 타락을 해요. 그럼 신부님이 타락한다는 거는 뭐가 타락하는 거야? 교회가 타락하죠. 그러면 신부님들이 막 결혼도 하고 11조도 많이 걸고 교회도 타락하고 하는데 그 중에 이탈리아에서 교황 할아버지도 문제가 터지는 거야. 왜냐? 자기 권위를 세우고 싶으니까 여러분 1510년대부터 따라해볼게요. 성 무슨 도로? 성 베드로 성당 배웠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무슨 상스 양식, 르네상스 양식, 돔과 그리스 로마에 열주가 있는 거 배운 적 있죠? 요걸 짓는데 한 150년 걸려. 그럼 돈이 몇 주가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교황이라는 사람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약한 나라. 독일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죠. 물론 신성로마 제국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볼게요. 오늘의 키워드. 면벌부. 옛날에는 무슨 제부라고 배웠어요? 면제부라고 알죠, 여러분? 야, 어떤 죄를 지었어도 교황이 파는 저 면벌부. 면제부를 사면 지옥을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막 파는데 왕권이 센 나라에서는 조심스럽게 파는데 독일은 좀 왕권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막 독일에서 막 강매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불쌍한 농민들이 가뜩이나 여러분 빈부차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5번 무슨 별부? 면벌부를 파니까 막 흥분하고 있죠. 그런데 잠깐만 해보자. 교회 타락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해볼게. 이미 10세기 이미 교회가 타락해서 10세기에 따라해볼게요. 클린이 무슨 운동이 있었어요? 클린이 수도원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1350년에 영국의 무슨 리프도? 위클리프도 카톨릭을 비판했죠. 그 다음에 1370년에 누구도? 후스도 여러분 교회를 비판했다가 1428에 열린 따라해볼게요. 콘스 탄츠 무슨 회의? 공의회에서 후스 화형당하고 위클리프는 죽었는데 부관 참시당하고 이때 교황을 한 명으로 임명하고 교리를 약간 정비를 한 거잖아.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 이미 14세기부터 뭐는 타락하고 있는 거야. 교회는 타락하고 있잖아. 근데 오히려 더 타락을 하니까 누가 등장해요? 따라해볼게요. 무슨 스미스? 에라스미스가 등장해서 1510년에 무슨 예찬을 쓴 거야? 우신예찬을 쓴 거잖아. 그럼 이거는 교회를 엎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제발 정신 차리자. 그 정도야. 근데 에라스미스랑 같은 시대에 이제 시작해볼게요. 나왔다. 루터란 사람이 등장해요. 독일 신부님인데 이분이 이제 세상을 확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요거 배우면서 다시 한번 복습이야. 이미 10세기 때 교회가 타락하니까 클린이 수도원 운동. 그리고 교회의 대분열 때 아비뇽 유술 때 뭐가 나왔어요? 구겨지지 않는 바지. 위클리프. 넌 누구야? 후스. 그다가 파이어. 화형당하시죠. 무슨 탄츠? 콘스탄츠 공의회 됐어요. 그럼 해볼게요. 자, 지금의 독일이죠. 독일의 신부님이었던 자 루터 할아버지가 신부님이 너무 화가 난 거야. 왜냐? 첫째, 교황이 무슨 부를 팔어? 면벌부를 팔고 막 농민들을 괴롭히고 하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요. 자, 이분이 살던 곳이 독일의 지금의 비텐베르크인데 내가 한 3번 정도 가봤어. 답사 가느라고.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95개조, 이게 답이에요. 95개조 반박문을 씁니다. 95개조 반박문이 뭐냐? 첫째, 자, 성경책이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성경책에는 교황이라는 것도 없고 성경책에는 면벌부라는 것도 없다. 그러면 너 교황, 그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네가 뭐 교황이랑 동급이라고 하는데 성경책에는 교회를 지키는 교황이나 황제나 면벌부나 이상한 의식이 없는데 자꾸 교황이나 신부들이 성경책에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팔아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신앙으로 가야지지 성경에 없는 모든 것을 나는 반대한다. 이게 뭐예요? 95개조 반박문이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되게 기분이 나빠요. 이 당시 교황과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름 외우지 마세요.
카를 5세가 화나는 거야. 왜? 아니 우리가 카톨릭의 짱이고 요거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갑자기 루터가 95개조 방반문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루터를 죽이려고 그래요. 루터를 죽이려고 했는데 봐봐. 이게 독일이야. 독일이면 가운데 요만큼이 신성 무슨 제국이야. 로마 제국이면 황제 못지않게 큰 선제후가 일단 몇 명 있어요. 7명의 선제후도 있고 그 밖에 도시 여러 개 갈라져 있었죠. 그러면 몇 명 선제후랑 특히 여기 작센이라는 선제후가 교황도 재수없고 황제가 싫은 거야. 왜? 너무 카톨릭까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센이랑 몇몇 제후들이 야 우리는 루터를 지지한다 해서 조직을 만들어요. 그 조직을 슈말칼덴 따라해볼게요. 무슨 명이라 불러요? 슈말칼덴 동맹을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황과 황제와 카톨릭 믿는 사람들을 똥떨 뭉쳐가지고 루터를 죽이려고 그러고 루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10번 무슨 칼덴 동맹을 만든 거야? 슈말칼덴 동맹을 만든 거야. 그 드디어 1546년에서 1555년 자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랑 도시 그 다음에 교황과 황제 카톨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나요. 첫 번째 종교전쟁. 이거를 잘 안 나오지만 써볼게요. 슈말칼덴 10번. 뭐라 부릅니다? 전쟁이라 부르는 거야. 뭐라고요? 왜? 명도 46에서 47. 오타. 내가 맞아요. 46에서 뭐라고? 47. 근데 그것도 있는데 이것도 차라리 이게 맞는 게 이걸 끝난 걸 아우크스부르크화이라고 하면은 155가 맞겠지. 그러니까 옛날 전쟁은 했다가 쉬었다 하니까 일부러 내가 이렇게 접은 거야. 그래서 그 어떤 교과서마다 틀리더라고. 어떤 분은 네 말대로 47년 잡는 것도 있는데 내 생각엔 요게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 왜?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화이가 있으니까. 야 깬다. 평상시 같으면 벽 보고 있을 때 하필이면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잠깐 연도가 틀리네 그러고 야 그냥 자. 아 이게 또 안 자니까 이런 또 부작용이 있네.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혼자 잠깐 야 내가 발견했어. 저 사람 틀렸어 그러고 막 자 외우자 천천히.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무슨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도개혁이야? 종교개혁이야?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이 아니야. 카톨릭을 좀 고치자고 비판한 거고 이 종교개혁은 뭐야? 확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만든 파를 믿는 분들은 이제 카톨릭이 아니라 무슨 파라 불러요? 루터파. 그래서 이분들을 카톨릭에 비해서 새롭게 등장했다. 뭐야? 신교라 부르고 앞으로 원래 있던 무슨 톨릭, 카톨릭은 원래 있던 거죠. 앞으로 무슨 교라 불러요? 구교라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 신교를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프로테스탄트 이게 뭐야? 저항하는 자. 혹은 저항해서 새로 만들어진 종교. 그래서 신교의 다른 이름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요 신교를 다른 말로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교라 불러요? 개신교. 그리고 아주 한국에서는 쉽게 교회라 부르고 우리는 요 카톨릭을 구교라고 안 하고 우리끼리 나라에서는 무슨 당이라 불러요? 너 어디 다니니? 그러면 성당 다녀요. 그러면 카톨릭이고. 맞죠 여러분? 자 됐고 요 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는 우리 지금에는 뭐가 계시는 거야? 목사님이 계시고 카톨릭과 성당에는 지금 신부님이 계시고 바티칸에 누가 계시는 거야? 교황이 계신다. 이때부터 갈라진 거야. 그럼 그전에는 없었죠. 그전에는 서유럽은 온리 무슨 톨릭이었어? 카톨릭이었다가 이제 종교개혁으로 신교가 등장을 한 거야.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 자, 가장 키워드. 모든 때 면벌부가 촉발됐지만 원래 문제는 뭐야? 카톨릭의 일부가 너무 타락했는데 마침 이게 촉발점이 된 거지. 면벌부. 비텐베리크의 몇 개를 반박했어요. 95개 반박. 누가 화났어요? 교황. 그 다음에 연도에 집착하는 소녀가 황제가 화가 나서 무슨 조직을 만들어요? 연도칼멘 조직이야? 슈말칼덴 외울게요. 이거 할 때 했거든 지금. 슈말칼덴 동맹. 전쟁 단계 뭐예요? 슈말칼덴 전쟁.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루터가 또 업적이 많아요. 뭐가 있느냐? 도망갔잖아 지금. 교황이랑 누가 죽이려고 그래?
황제가 죽이려 그러니까 도망가서 이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느냐? 독일어로 여러분 성경을 완성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봐봐. 방금 전에 배웠죠.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가 나타나서 소설을 써서 영어가 나중에 완성되는 계기가 됐고, 스페인어가 완성되는 계기는 누구야?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죠. 그러면 오늘날의 독일어를 완성하게 되는 큰 계기가 누구야? 루터의 독일어 성경인 거야. 그러면 그 전까지는 성경은 봐봐. 성경은 오로지 두 가지 글자로 써져 있어야 돼.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어로 써 있거나 혹은 반드시 무슨 어로? 라틴어로 써 있어야 돼. 그래서 이미 4세기에 외우지 마세요. 불가타 성경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4세기니까 아직 로마 있을 때죠. 뭐로 쓰여진 거야? 라틴어로 쓰여진 거야. 그래서 오로지 성경책은 라틴어로만 써야 되고 번역을 하면 안 됐거든요. 근데 루터가 하는 말, 야, 어려운 라틴어로 써 있으니까 백성들은 접근을 못한다. 접근을 못하니까 일부 신부님들이 지네만 라틴어 아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볼 수 있게 뭐로? 독일어로 성경책을 만들고, 또 하나 이때가 언제야? 1530년이라고 쳐보자. 근데 이미 1440년에 무슨 베르크? 구텐베르크가 여러분 뭐를 만들었어요? 활판 인쇄소를 만들었죠. 그러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책 만들자마자 막 엄청나게 팔려나가니까 수많은 농민이 그거 보고서 야, 여태까지 그러면 일부 신부님이 얘기한 게 무슨 구라? 개구라네. 완전히 연도도 틀리네. 하면서 막 분노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때 1524년에서 1525년 독일에 있는, 말이 독일이죠. 독일, 스위스,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오스트리아에 있는 농민들이, 독일 농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외울게요. 독일 농민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맞다!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하고 농민들에게 너무 괴롭힌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왕과 귀족들이 너무 많은 세금을 걷는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몇만 명? 30만 명. 여러분 이 당시 30만 명이면 지금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거의 30만 명이 여러 신부님들이랑 막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야. 그럼 내용이 뭐야? 교회도 개혁하고 세금도 개혁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농민에게 또 자유를 달라. 이거 완전히 한국판 뭐가 돼요? 봉합 농민운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독일 농민 전쟁하면서 많은 분들이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 루터씨요, 존경합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했더니 루터가 야! 맨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딱 봤는데 문제는 뭐냐? 루터를 지켜주는 건 지금 누구야? 귀족들이죠. 작생공이죠. 그럼 귀족들은 지금 안 돼 하고 독일 농민이랑 싸우는데, 만약에 루터가 농민을 지지하는 순간 귀족들이 루터까지 까겠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루터가 야, 미안해, 니네는 산적이야, 나쁜 놈들 해가지고 루터가 오히려 진압하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루터의 흑역사. 그래서 알아봤더니 봐봐, 이게 독일이면, 독일은 남부 지역은 종교교육이 커졌지만 카톨릭이 아직도 많대. 그 이유가 뭐냐? 이때 농민들이 루터의 배반감을 느낀 거야. 아니, 너를 믿고 했는데 개신교인 루터가 말은 멋있게 하는데 결국 농민을 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이때도 독일의 남부 지역은 개신교로 많이 돌아가지 않았대. 그러니까 루터도 뭐 입장이 있겠지만 뭐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 독일 농민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더라고.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지워볼게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자, 연도 외우자. 1517년 루터가 카톨릭의 부패에 빡쳐 있는데 마침 어떻게 돼요? 성 베드로 성당 짓겠다고 5번 면벌부. 그걸 계기로 95개조 반박문.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죽이려고 했더니 여러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해주죠. 10번 슈말 칼덴 동맹. 그리고 싸운 게 뭐야? 슈말 칼덴 전쟁이죠. 누가 이겨? 루터파. 그 와중에 루터의 두 가지 없죠. 뭐를 했다? 독일어로 성경책을 만들었다. 그건 대단한 거죠. 두 번째, 약간의 실수가 있었죠. 누구 버렸어? 동학농민운동이야? 독일 농민전쟁이야? 독일 농민전쟁.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따라해보자. 1555년. 1555년.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돼. 시간순으로. 그 막 루터랑 싸우고 있고 막 슈말칼덴 전쟁이 막 벌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카톨릭이 모여서 야 지금 난리다. 지금 누가 등장했어? 루터가 등장하고 스위스에서는 따라해볼게요.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종교개혁하고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조금 있다가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 가서 골뱅이야 칼뱅이야 칼뱅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도 반성을 해야 되겠죠. 야 우리 반성하자. 그래서 1545년에 종교개혁이 막 확산돼가지고 막 루터 그 같은 시기 츠뱅글리 그리고 20년 후에 막 칼뱅이 등장하니까 자 봐봐 요게 이탈리아면요 요쯤이야. 내가 여기 옛날에 한번 간 적 있어요. 자 여기를 트리엔트라 불러요. 이탈리아 북부도시 트리엔트에서 또 한번 세계사에 잘 나오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엽니다. 언제까지 오냐? 꽤 오래 열어요. 1563년. 그럼 거의 몇 년 열린 거야? 한 20년 열린 거죠. 한 번 열린 게 아니겠죠? 계속 4번인가 5번 계속 열려요. 그럼 여기서 하는 말이 야 면벌부가 문제니까 면벌부를 폐지하자. 면벌부 판매를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톨릭이 좀 문제가 많았다. 카톨릭 교리를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카톨릭 교리를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뭐를 막아야 돼? 신교를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교를 믿으면 재판에서 죽여버리겠다 해서 무슨 재판소? 종교 재판소를 만들고 이때부터 이제 많이 죽여요. 막 마녀라고 때려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금서 목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금서 목록은 뭐야? 루터나 츠빙글리나 칼뱅이 쓴 책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엔트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게. 1545년 이때쯤이면은 루터도 있고 츠빙글린 죽었고 칼뱅이 활동할 때야. 칼뱅이 1539년에 절정을 이루거든요. 자, 그랬을 때 외울게요. 트리엔트 공의회로 면벌부 판매를 좀 중지하고 나름대로 카톨릭 교리를 나쁜 거 정리하고 중요한 건 이거야. 종교재판소. 신교 믿으면 처형하겠다. 그 다음에 무슨 문록? 금서 목록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어떤 전쟁이 끝났어요. 해볼게. 슈말 칼덴 전쟁이 끝나서 따라해보자. 1555년 아우크스 부르크에서 화의가 열립니다. 그럼 잠깐만. 그러면 루터 때문에 벌어진 아우크스 부르크 화의는 어느 중간에 열린 거야? 트리엔트 공의회 중에 열린 거죠. 이거 하려고 지금 이거까지 한 거 알았어요? 그러면 아우크스 부르크 화의 내용은 뭐냐? 루터파를 루터파를 인정하겠대. 이 순간 여러분 이제 카톨릭 사회가 두 개로 갈라진 거죠. 하나는 무슨 톨릭? 카톨릭. 하나는 무슨 교? 신교로 갈린 거죠. 또 하나 봐봐.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도 있지만 7명의 선제유도 있고 여러 도시도 있고 많이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독일의 종교를 자유를 주는데 잘 들어.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제후 내지는 도시 자체에게 주는 거야. 봐봐. 그러면 내가 안양의 백작이야. 그럼 니네들은 카톨릭이지만 나 제후가 나 루터 해야지. 그러면 그 도시는 루터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농민들은 싫어도 루터파로 바꿔야 되겠죠. 혹은 자치도시는 길드 애들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치도시 상인들, 시장들이 모여서 야, 그럼 우리는 카톨릭으로 가자. 그럼 그 도시는 카톨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우크스 부르크 화의에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주는 건 답이 아니죠. 누구의 종교의 자유 주는 거야? 바로 제후나 그 도시 단위로 자유를 준 거야. 반쪽짜리가 되겠죠? 무조건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 빨리 해보자. 세계사에 처음 나오는 게 323년인가 니케아 공의회. 3.2일체.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MC몽이야, 클레르몽 공의회. 그 다음에 나중에 콘스탄츠 공의회.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트리엔트 공의회. 모의고사에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 알았죠? 180? 자, 볼게요. 자, 그래서 180이 목이 괜찮죠. 자, 외울게. 루터. 독일의 루터. 그 다음에 나중에 할 거야. 야, 알아둬요. 츠빙글리, 스위스 사람. 이 사람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오늘 배울 무슨 뱅? 골뱅이야, 칼뱅이야? 칼뱅 나왔어요. 자, 외우자.
1545년부터 1563년 트리엔트 공의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외우고 싶죠? 1555년 아우크스 부르크 화의. 자, 루터파 인정했다. 제후 도시 자체의 종교를 인정했지 개인의 종교 자유는 아니다. 됐죠? 그러면 그리고 아우크스 부르크 화의 끝나고 10년 있다가 트리엔트 공의회가 끝났죠. 내용이 뭐야? 면벌부 판매를 금지하겠다. 카톨릭 끼리를 재정비하겠다. 저 중요한 거. 종교재판소를 만들고 무슨 부? 면벌부. 그런데 하나 더. 그러면 종교개혁이 언제 시작된 거야? 봐봐요. 1517년이죠. 이때부터 이제 신교랑 무슨 톨릭이랑 카톨릭이랑 싸우다 보니까 점점 카톨릭이 신자를 익혔죠. 이때 해보자. 천천히. 이때 에스파냐에 로욜라라는 분이 있어요. 무슨 나? 로욜라. 이분은요 원래 기사, 잘 나가는 귀족 기사라 막 싸움도 잘하고 막 전쟁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길 가다가 이슬람 만났는데 이슬람이 교회를 뭐라 그랬더니 결투해가지고 막 죽이기도 하다가 전쟁 나갔다가 크게 다쳐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달으셔가지고 신부님이 됐어요. 근데 로욜라가 봤더니 1534년 현재 우리 카톨릭이 지금 신교에게 당하고 있어. 근데 마침 이때가 신앙도 개척이라 봐봐요. 아시아, 그 다음에 무슨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진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로욜라 신부님이 아이디어를 내. 야, 그렇다면 신교 애들이 저쪽에다가 신교를 퍼뜨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요 새로운 지역에다가 카톨릭을 포교하자 해서 이분이 그 유명한 따라해봐요. 무슨 회를 만드신 분이야? 예수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잠깐만 나는 너의 어제 갑자기 또 생각났어. 무슨 회? 예수. 아 잠깐만 누구였지? 너였지? 아니 저 아니요. 아니 어저께 동사 문제 중에 어떤 여학생 누군가 내가 한참 뭐라고 동사 문제인데 거기에 뭐 예술을 하고 태평천국 운동인데 답이 그때 동사 문제 뭐 예수님이 나오고 청조 타파가 나오고 뭐 서양의 무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메이지 유신으로 푼 애가 있었어. 나 그래서 너였니? 잠깐만. 병신. 너였구나. 내가 그래서 엄청 뭐라 그랬잖아. 야, 메이지 유신이랑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다행이다. 망신인지는 안 해. 그렇지? 얘가 얘야. 야, 너 언니 두 번 죽이는 거야. 나는 어제 영상이 없었는데 그거 영상 찍었으면 대박인데 막 댓글 달릴 거같그 사람 누구예요? 왜? 우리 교회 나오게 하려고요? 교회 이름이 뭔데? 메이지 교회예요. 그러고 자 시끄러. 자, 너 오늘 기분 좋네 저게. 왜 안 자고? 자. 너 있으니까 자꾸 수업. 어? 쟤 때문에 수업의 리듬이 끊겨. 그리고 너무 언니가 재밌어. 자, 외워요. 그래서 머리 좋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는 못해. 근데 농담은 잘 알아. 야, 저런 애들이 있어. 괜찮아. 해봐. 봐봐. 그 와중에도 공부하고 있잖아. 별표 쳤는데. 응? 별표 쳤네. 겸손까지 해. 역시 키가. 아니에요. 자, 보자. 담임이 너 5시 가는 거 알아? 다음 주 밥 먹을 때 막 예수 얘기하다가 자 볼게요. 예수. 자, 해보자. 그럼 예수회가 세계사에 나오는 분은 누가 있느냐? 마테오 리치 신부님도 예수회고, 아담 샬도 예수회고, 카스틸리오네도 예수회야. 그 다음에 동사에 나오는 일본의 최초로 기독교를 전파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는 아예 로욜라랑 같이 예수회를 만드신 분이야.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보자. 연도 외워야 돼.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카톨릭이 자꾸 구석에 몰리니까 로욜라. 뭐라고요? 로욜라란 분이 그렇다면 새로 진출한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에다가 카톨릭을 보급을 하자. 만든 단체. 예수회. 예수회 1534년. 예수회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메이지 유신. 됐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예수에 나오면 다들 매주신 하고 외치지 않았죠? 너 때문이야. 언니 끝나고 저 몸을 조져. 자, 볼게요. 그럼 루터가 끝났는데 그다음 한번 할게요. 이 루터란 분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원래 이분이랑 절친이 누구냐? 에라스미스야. 에라스미스를 솔직히 루터가 존경했어요. 그래서 루터에게 종교개혁 영향을 준 건 에라스미스인데 사이가 엄청 틀어져요. 왜냐? 에라스미스는 야, 카톨릭이 나쁜 점이 있지만 그거를 비판해서 고쳐가자는 뜻이고 루터는 아니다. 해서 어느 날 둘이 완전히 탁 하고 갈라지긴 해요. 그래서 동시대야. 다른 시대가 아니야. 같이 살았어요. 동시대인데 입장이 틀린 거지. 에라스미스는 기존의 카톨릭을 좀 고치자. 인문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근데 루터는 아니다. 갈아버리자. 그리고 루터의 위대한 게 뭐냐? 이분이 일부러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뭘 하느냐? 결혼을 해버려. 16살 어린 그것도 그냥 여성이 아니라 수녀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야. 아니다. 결혼해야 된다. 왜냐면요. 이 당시 교황 할아버지나 추기경이나 대다수 신부님들이 이미 여성이 있었어. 같이 살았는데 결혼만 안 했을 뿐이야.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당당하게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성지생활을 잘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은 결혼이 가능한 건데 괜찮은 것 같아.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막 다른 여자 몰래 만나는 것보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아내랑 살면서 여러분 또 뭔가 깨닫는 게 있잖아. 그래서 루터가 결혼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이 결혼하게 되는 전통이 생기는 거야. 대단하시죠, 여러분? 왜? 다들 반대했지만 아니다. 이게 옳은 길이다 하고 추진한 거잖아. 그렇죠? 됐고. 두 번째 해볼게요. 루터는 완벽하게 끝났어요. 자, 해보자. 그러면 프랑스 사람인 칼뱅이라는 사람을 해볼게요. 칼뱅은 프랑스 사람인데 루터보다 20년 어려요. 이 사람은 루터의 영향을 받아요. 젊었을 때, 20살 때 루터의 무슨 개혁이, 종교개혁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칼뱅도 무슨 교가 돼요? 신교가 돼가지고 프랑스에서 나름대로 무슨 개혁을,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근데 볼게요. 지도 그려볼게요. 자, 이거 재밌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스위스라고 알죠? 스위스가 여러 개 이렇게 도시로 갈라져. 저기, 제네바. 농담이고, 스위스에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스위스에 여러분, 칼뱅 가기 전에 루터랑 같은 시대에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야, 카톨릭이 너무 타락했다.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가야 된다. 성서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해서 종교개혁하다가 어떻게 전쟁하다가 전사를 해. 그랬을 때 스위스에 있는 여러 개신교들이 칼뱅이 소문을 듣고 칼뱅을 초빙해서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여러분 스위스 와가지고 칼뱅이 두 번째 무슨 개혁을 합니까? 종교개혁을 해요. 그럼 이미 이때는 어떻게 해요? 독일은 아우크스부르크 화이나 혹은 슈말칼덴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제 스위스는 누가 등장하는 거야? 골뱅이야? 칼뱅이야? 칼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럼 누가 나이가 더 많아요? 무슨 터? 루터. 그리고 20년 후배가 누구야? 칼뱅이야. 그러면 칼뱅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영향받았을까? 루터. 두 번째는 에라스미스. 이해되겠죠? 그럼 해볼게요. 자, 칼뱅은 당연히 요 이름 따가지고 무슨 파라 불러요? 칼뱅파. 그러면 이 칼뱅파도 당연히 루터처럼 새롭게 등장하니까 무슨 교야? 신교가 되겠죠. 그러면 루터랑 비슷해요. 뭐냐? 반드시 성서 중심에 뭐를 해야 된다? 성서 중심에 신앙을 해야 된다. 성서에 써있지 않는 교황, 추기경 그런 거 무시해야 된다. 라고 하고 두 번째, 이분의 키워드. 이분은요. 놀라지 마세요. 예정설이라는 교리를 만듭니다. 예정설이 뭐냐? 신은, 하나님은 네가 천국 갈지 네가 지옥 갈지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래. 이거 약간 말이 좀 안 되지. 근데 해볼게.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자, 봐봐. 기부를 많이 하거나 선행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좋죠, 여러분. 잘 들어봐. 다시. 되게 중요한 거야. 칼뱅이 얘기하기를 기부하고 선행하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이 위해서 뭐 건물을 져주고 이런 선행은 하면 좋지만 이거 한다고 따라해볼게요. 천국 가는 게 아니래. 아까 놀랬지? 봐봐. 기부하고 선행하는데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래. 그럼 이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거는 믿음이래.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기부 안 하고 선행 안 하고 뭐 건물 안 지어도 이미 하나님이 쟤는 믿음이 있구나.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이미 얘 믿음이 있으면 알아서 천국을 보내준대. 나도 이해가 안 됐거든. 왜 그런가 내가 내 내피셜 해볼게. 봐봐. 내가 이탈리아의 귀족이야. 재산이 수조야. 그래서 가끔 100억 기부하고 200억 기부하고 건물도 져줘. 그리고서는 집에 가서 파티하고 나쁜 짓 하고 막 정적 암살하고 막 농민 괴롭혀. 그리고서는 또 교회 가서는 기부 한 100억, 5천억 사기친 다음에 한 200억 기부하고 5천억 사기친 다음에 한 200억 선행해봐. 그럼 겉보기는 선행하지만 어떻게 해요? 막 난잡하게 살고 막 그래. 그러면은 칼뱅이 보기에 쟤 봐봐. 니네가 겉보기에는 제가 선행하고 기부하지만 실제로는 개판 사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기부도 하지만 정말 생활은 똑바르게 살 텐데 겉에만 기부하고 난잡하게 사니까 이 새끼는 못 간다. 대신에 김태훈 나 아무것도 없어. 그지? 뭐 180도 안 되고 그다음 모기도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기부도 못하고 선행도 못해. 가난해서.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어. 그리고 열심히 돈 벌고 있어. 그럼 너는 천국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 예정설은 뭐야? 예정설은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행동하면 이미 너 천국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칠게 하거나 돈으로 때우지 말고 진짜 제대로 믿어라가 예정설이 되겠지. 이해가 되지 이제. 나만 흥분한 것 같아. 나오지만 그래요. 예수님 자 메이지 유신. 아니 이제 언니 발상이 대단해. 메이지 유신과 예수님을 딱 엮었다는 것 자체가 변명도 별로지 않나요? 안 돼요. 자 수업해야지 무슨 변명이야. 자 따라해볼게요. 자 시끄러. 직업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찌 보면은 루터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더 잘 나올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칼뱅이라고 봐요. 그러면 직업 소명설이 뭐냐? 봐봐 얘들아. 나와봐요. 우리 조선시대나 이 당시 서유럽이나 백성들의 90%는 농민이야. 그럼 농민이 보기에는 장사하는 상인이나 물건 만드는 수공업자는 양아치인 거야. 왜냐? 우리 농민은 땀 흘려가지고 이 땅에서 뭐를 내야되는데 농민이 보기에 상인들은 100원에 사다가 300원에 파니까 그거 자체가 싫은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되게 상인을 천시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상인들은 돈이 많아도 대접 못 받아. 저 상인 이꼬로 사기꾼으로 본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칼뱅이 하는 말. 아니다. 야, 장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거는 단 조건이 있어. 검소하게, 신앙심 있게, 검소하고 신앙심 있고 아껴 쓰고 그러면은 그런데도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내린 거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준 건데 상인이건 수공업자건 교회 다니고 검소하고 열심히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뭐냐? 이미 천국의 티켓을 끊어놓은 거다. 하다 보니까 특히 칼뱅은 누가 좋아해요? 상공업자가 미친 듯이 좋아해요. 그래서 칼뱅파들은 주로 누굴 좋아한다? 누가? 상인들이. 왜? 나에게 면죄부를 준 거잖아. 그전까지는 돈 많이 벌수록 노민도 눈치 봤는데 단 조건이 있어. 검소하고 교회 잘 다녀야 돼. 검소하고 교회 잘 다니고 부자가 되면 그게 축복이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상인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산업혁명 시기에 공장 만들고 회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어요. 이해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까지 했어요? 칼뱅까지 했죠. 그래서 더 재밌는 게 누구야? 헨리 8세. 그 다음에 그의 딸 메리. 그 다음에 누구? 메이지 유신. 그런 거, 자꾸 습관 됐어, 메이지 때문에. 자, 고생했어요.